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천재 투수는 밥 펠러입니다. 펠러는 17살에 데뷔해 당시 신기록이었던 17K 경기를 만들어냈고 21살의 나이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천재는 드와이트 구든이었습니다. 구든은 트리플 크라운을 20살에 달성해 밥 펠러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구든은 줄리어스 어빙의 닥터 제이를 본따 닥터 K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2003년 NBA에는 킹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가 등장합니다. 메이저리그에는 킹 펠릭스가 나타나는데요. 펠릭스 에르난데스였습니다. 킹 펠릭스가 계약 가능 나이가 됐을 때 많은 팀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나섰고 양키스와 애틀란타가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킹은 시애틀을 선택합니다. 킹이 시애틀을 택한 건 자신의 우상 프레디 가르시아의 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은 킹이 데뷔하기 전에 가르시아를 화이트삭스로 트레이드하는데요. 가르시아는 2004년 6월에 떠났고 킹은 2005년 8월에 데뷔를 합니다. 가르시아와 함께 뛰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킹은 대신 그의 등번호 34번을 물려받게 됩니다. 킹은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금지당한 채로 마이너리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2003년 싱글A에서 67이닝을 던진 17세 투수를 2004년 랭킹에서 30위에 올리게 됩니다. 당시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볼과 커브 두 개의 구종이 벌써 20-80 스케일 70에 도달해 있다. 게다가 체인지업이 무섭게 성장 중이다. 시애틀 역사상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는 확실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28시 평가에서 50이 메이저리그 평균인데 마이너에서 한 시즌을 소화한 선수에게 80점 만점 중 70을 줬다는 거고 랜디 존슨이 있는데 시애틀 역사상 최고의 투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2004년 18살의 킹은 더블A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1983년 드와이트 구든이 18세 시즌에 올해의 마이너리그 선수에 선정된 이후 최고의 18세 투수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킹은 퓨처스 게임에 나가 트리플 A 선수인 데빈 라이트를 가볍게 삼진으로 잡아내는데요. 라이트는 얼마 후 데뷔해 2할 9푼 3리를 쳤고 그 후 5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2005년 BA는 킹을 조 마우어에 이은 2위이자 투수 유망주 1위로 선정합니다. 킹이 2005년 스프링 캠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언론들이 킹을 데뷔시키라고 시애틀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투수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데뷔를 한 건 1984년 호세 리오가 마지막이었는데요. 1936년 밥 펠러가 17살의 나이로 17K 경기를 만들어냈으니까 18살의 킹은 18K를 해야 된다는 설레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은 킹을 트리플 A로 보냈고 결국 킹은 19살 생일이 지난 8월에 데뷔합니다. 데뷔 전에서 5이닝 1자책을 기록한 킹은 다음 경기에서 8이닝 6K 무볼넷 무실점, 그 다음 경기에서 8이닝 11K 1볼넷 1실점으로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하지만 2006년에도 2007년에도 2008년에도 킹의 대관식은 열리지 않게 되는데요. 타고난 천재성에 비해 노력이 부족했던 킹은 또한 야밤에 폭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킹이 WBC에 참가하기 위해 겨울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였습니다. 5월에는 돈 와카마츠 감독이 경기에 집중을 못하는 킹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을 깨달은 킹은 29경기에서 15승 2패 1.98을 기록했고 19승으로 다승왕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 시즌을 보낸 캔자스티 잭 그레인키에 이어 사이영 2위에 오릅니다. 그레인키가 16승, 린스컴이 15승으로 사이영상을 수상한 2009년은 다승 만능주의가 깨지기 시작한 시즌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킹은 13승 12패에 그쳤지만 평균 자책점과 이닝에서 1위에 오르고 사이영상을 차지합니다. 그의 킹은 7이닝 이상을 1자책 이하로 맞고도 승리하지 못한 경기가 11경기에 달했습니다. 시애틀 투수의 사이영상 수상은 1995년 랜디 존슨에 이어 두 번째, 베네수엘라 투수의 사이영상 수상 역시 유안 산타나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킹은 그 이후로 거의 매년 사이영 컨텐딩 시즌을 보냈는데요. 2012년 8월 16일에는 메이저리그 역대 23번째로 퍼펙트 게임을 달성합니다. 화이트삭스 필립 엄버, 자이언츠 맥케인에 이어 2012년에 나온 세 번째 퍼펙트 게임이었는데요. 하지만 킹 이후 25개의 노히터가 추가되는 동안 퍼펙트 게임은 7시즌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킹이 퍼펙트를 달성하고 취한 포즈는 한동안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28살의 킹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고 코리 클루버에 이어 사이영상 2위를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킹은 몰락의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킹은 비록 데뷔 초기에 보여준 90마일 후반대 강속구는 사라졌지만 93마일 패스트볼이 완벽한 제구로 들어갔고 투심 그립을 잡고 던진 서클 체인지업은 마치 스플리터와 같은 구속과 움직임으로 체인지업의 신세계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마이너 때부터 최고 구종으로 뽑힌 80마일 초반 커브까지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구종 3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킹의 유일한 문제는 소속팀이 시애틀이라는 거였는데요. 2001년 이후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하게 된 시애틀 팬들에게 위로가 된 건 5일마다 찾아오는 해피 펠릭스 데이였습니다. 시애틀은 2011년 킹의 전용 응원석을 만들었고 팬들은 킹이 투 스트라이크를 잡게 되면 KK를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2015년 29세 시즌부터 예상 못한 하락세가 시작됩니다. 구속 조화를 얼마든지 이겨낼 것 같았던 킹은 2016년 평균 구속이 90마일로 낮아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승리 기여도가 연평균 5.4였던 킹은 2016년부터 4년간 총 0.4에 그치는데요. 평균 자책점은 2015년 3.53, 2016년 3.82, 2017년 4.36, 2018년 5.55, 2019년 6.40으로 끊임없이 오르게 됩니다. 킹은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게 된 걸까요? 고집이 센 킹은 팀의 훈련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훈련을 했는데요. 오프시즌에 쉬어야 한다는 말도 듣지 않고 흔한 비디오 분석도 하지 않게 됩니다. 구속 조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기술을 열심히 공부한 그레인키와는 반대였습니다. 킹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킹이 오랫동안 해온 극단적인 롱토스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공을 던진 거였습니다. 킹이 29세 시즌까지 기록한 2262이닝은 1985년 이후 데뷔한 투수 중 1위에 해당됩니다. 킹보다 어린 나이로 데뷔한 투수는 17명인데요. 이들의 평균 승수는 80승에 불과합니다. 투수에게 너무 이른 데뷔는 오히려 독이 든 성배인 거죠. 그에 비하면 169승을 거둔 킹은 오히려 롱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15년 동안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한 킹은 지금까지 418경기의 선발로 나섰는데요. 정규 시즌 선발 418경기 무 포스트 시즌은 역대 6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 역대 1위는 19년 동안 594경기의 선발로 나서 284승을 올리고 명예전당에도 올랐지만 포스트 시즌 경기에 나서지 못한 채 은퇴한 퍼거슨 젠킨스입니다. 프레디 가르시아가 아니었다면 킹은 벌써 가을 야구 데뷔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요. 또한 킹은 시애틀에서 뛴 덕분에 승수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봤습니다. 올해 시애틀을 나와 마이너 계약으로 애틀랜타에 입단한 킹은 얼마 전 200승 3000탈삼진을 이루고 은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31승 476삼진은 34세 투수에게는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과연 킹은 명예전당을 확정짓는 200승과 3000탈삼진 그리고 포스트 시즌 데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투수였던 그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